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또 시장이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 마음이 싱숭생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고민들 저희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팅 상담은요.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중간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고요. 메인은 전화죠. 02-3772번에 0269번으로 여러분들께 전화가 받으니까요. 또 많이 주셔가지고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상담을 하기 앞서서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조금 드려놓고 출발을 해볼까 싶은데요. 오늘 시장은 약간 올라오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82% 정도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3.34% 정도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어제 낙폭을 거의 다 회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래도 어제 시가 대비라든지 흐름으로 본다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단계인데요. 일단 이렇게 반등이 나오게 된 이유는 미국장이 반등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다우존스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서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었고 나스닥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만들어졌던 사태는 SVB,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다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었는데 찬찬히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거는 부실 문제도 아니었고 그냥 하나의 해프닝이었다. 그냥 국가에서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줘가지고 유동성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은 별 문제 없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들이 파산할 수 있는 그런 염려들이 조금 사라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또 옐런 재무장관은 역시나 야, 미국 경제 탄탄해. 미국 은행들 탄탄하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어라고 발표를 하고 있죠. 이제 그러다가 우리가 지금 시장이 이렇게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요. 이제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다시 금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냐 마느냐라고 말이죠. 그래서 어젯밤에는 이제 CPI 지수가 6.0%가 나오게 되면서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건데 여전히 6.0이면 높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안 올리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그리고 너무 가파르게 올리기에는 역시나 미국 은행의 파산 그런 것들이 자기들에게도 연준에게로 화살이 막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야 이거 너무 가파르게 올리진 말고 그렇다고 아예 안 올려가지고 물가를 못 잡는 경우를 조금 이렇게 제외를 시켜놓고 난다면은 0.25가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아마 규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0.5%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은 우려감들은 좀 사라졌다라고 보면 되고요. 0.25% 금리를 올리는 것으로 거의 확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말은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나왔던 이 이슈가 해결이 된 것뿐인 거지 장기적으로 은행들의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 보시면 되고요. 이 일련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중소형 은행들에서 대형 은행으로 자금이 빠져나가게 된다면은 또 중소형 은행들의 자금난이 또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은행 파산 일은 조금씩 자주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죠. 물론 처음에 나왔던 SVB 파산이라는 이야기는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을지 모르겠으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오는 파산 이야기들은 조금 무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근데 그 무뎌지는 과정 속에서 이 파산하는 은행들이 연쇄작용을 일으켜가지고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시장인 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시장이 강하게 위쪽을 막 치고 올라가는 그림을 기대해 볼 수 있는가라고 하면요. 사실 지금 이제 우리 반도체 시장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1분기, 2분기 적자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반도체 사업 부분에서. 그 말은 지금 삼성전자 말고도 다양한 코스피 상장사, 코스닥 상장사들이 전부 다 1, 2분기 때 실적이 아주 최저점을 찍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사실 최저점을 찍을 거기 때문에 안 좋겠구나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 이후에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1억이라는 돈을 벌고 있다가 5천만 원으로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뚝 떨어졌을 때 다시 7천만 원까지 올라가게 된다면은 5천만 원 대비해가지고는 약 40%의 영업이익 증가가 나온다는 거죠. 물론 1억 벌 때보다는 좀 줄어들긴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기저효과로 인해가지고 상승 효과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1, 2분기는 실적이 굉장히 저조할 것이고 3, 4분기가 좋다라고 했을 때요. 그런 것들이 선반영이 되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수가 반등이 나갈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반등세는 강하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이 듭니다. 아주 강하게 2,800을 뚫고 3,000포인트, 3,200포인트까지 다시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강한 상승이냐?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은 조금 들어보셨을 겁니다.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 그런 주식시장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 죽은 고양이도 꿈틀거린다라는 그런 이야기, 끔찍한 이야기에서부터 나온 건데 사실 주식시장도 떨어지다 보면 한 번은 꿈틀거리면서 올라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수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단기 반등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단기 반등을 잡아야 한다. 이 단기 반등에서 우리는 탈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현금 100%까지 해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지금 일단 그 현금 100% 할 수 있는 어떤 단기 반등이 나오기 전에는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상승이 있기 전에는 한번 밑으로 뺐다가 올라가는 출렁거림이 있더라라는 거죠. 더군다나 제가 지금 이렇게 지수가 2,500포인트까지 올라온 요 상황에서도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악재로 인해서 지수가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악재가 나올 겁니다. 그 악재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는 없지만 악재가 나오면서 악재를 들먹거리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때 수많은 전문가들은 말을 바꿀 겁니다. 올라간다고 했다가 그 악재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안 간다라는 병명과 핑계를 댈 테지만 그런 거 대지 맙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지수가 어찌됐든 2200포인트까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는 자리고요. 저 떨어지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던가 피봇 기대감이라던가 이런 기대감들을 막 불러일으켜 놓고서는 떨어질 때 아무런 명분이 없이 떨어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명분들이 하나하나 나오게 되면서 사실 SVB 파산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해프닝에 지나지 않는데 엄청난 구조적 문제라든지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급이니 뭐 금융위기가 오네 이러면서 다시 또 사람들 좀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정도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본다면은 2200까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질 겁니다.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박스권으로 만들어지면서 차트는 바닥을 잡을 것이고 그 바닥을 잡을 때 우리는 매수해야 된다는 것에는 저는 변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물론 어떤 이슈냐에 따라 가지고 2200이 바닥이 될지 그 이전에 바닥이 만들어질지 또는 그거보다 좀 더 깊게 내려가서 바닥이 만들어질지는 그때 돼서 조금 지켜보고 생각할 문제지만 지금은 어쨌든 내려오는 거 그냥 차분하게 지켜보면 되고 그 내려왔을 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종목들 제가 흔히 말했던 올라오지 않았던 기업들 그리고 올라갔던 기업들 중에서 실적도 좋고 괜찮은 기업인데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면 그런 기업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새로운 종목을 사서 뭐 매매하는 것도 분명 좋을 수는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계좌가 복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종목으로 수익을 냈지만 그 수익금이 너무 작다 보니 내가 손실나고 있는 종목을 메꾸지 못할 정도로 뭔가 좀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새로운 종목을 사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금을 들고 그런 종목들을 추가 매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탈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급등이 나와줬다면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였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추가 매수를 해서 탈출을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종목들 추가 매수 가능한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겠죠. 그거는 지금부터 상담을 하면서 제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전화로 받아볼 텐데요. 전화를 첫 전화를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비치로 테크. 비츠로 테크. 네. 9,900원에 5%. 9,900원에 5%. 한 10 1년 됐습니다. 5%요? 네. 일단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죠? 네네. 네. 다행이에요. 일단 비중이 많지 않으면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만약에 비중이 여기서 만약에 100%라든지 90% 이래버리면요. 주가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하기가 너무 버겁거든요. 그죠? 네. 내 거의 뭐 가진 돈의 전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도 매수가가 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걸 추가 매수하려면 어디선가 딴 데서 돈을 또 구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비츠로테크를 지금 9,900원에 샀다라는 건 좀 비싸게 산 건 맞는데 비중이 5%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라고 보게 되면요. 뭐 전력 생산 그리고 뭐 전기 제어 장치 그리고 핵융합 장치, 리튬 1차 전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기업은요.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우주산업이라든가 친환경산업, 대체에너지 쪽으로 진출되어 있다라는 이 내용이 아마 이 기업의 테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죠. 우주산업의 우주항공산업은 우리가 이제 공을 들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약간 섞여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9,900원에 산 거는 사실은 조금 비싸게 샀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뭐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오히려 3,000원은 아니더라도 6,000원 정도 있잖아요. 네. 지금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죠. 그죠?
네. 요 떨어지는 걸 기회로 삼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000원까지 내려오게 되거나 6,500원 이하 또는 6,000원에서 7,000원 사이쯤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은 아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수가 아직까지 저는 안정적이지 못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빠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좀 더 빠져내려간다면 6,000원, 좀 더 빠져내려가지 않는다면 6,000원에서 7,000원 사이에 자리 잡는 걸 보고 추가 매수를 지금 사신 금액만큼 한 번 더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한 비중을 10%까지 늘려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네. 그렇게 늘린 상태에서 조금 홀딩을 해서 가져가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추가 매수를 너무 서둘러 버리게 되면은 밑으로 더 내려갔을 때 충격이 오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네. 비중은 늘어났는데 또 5,000원, 4,000원까지 내려가게 되면 충격적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좀 지켜보고 하라 이 말입니다. 6,000원에 가깝게 하면 좋고 만약에 시장이 우리 예상보다 좀 더 강하게 내려가서 만약에 5,000원, 4,000원까지 떨어진다면 그때 추가 매수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차피 추가 매수를 하면 참 좋기 때문에 추가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고 일단 지금은 지수가 조금 내려가는 걸 감안해서 6,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고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잡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올라가는 걸 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건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키스트 1,550원에 샀는데 요즘에 너무 등락폭이 막 빠르게 올라갔다가 막 내려와갖고 이게 팔라고 해도 팔 수가 없어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요. 원래 그런 종목이에요. 아, 항상 제가 늘 말하지만 오토바이를 타놓고 이거 왜 이렇게 빨라요 하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비행기를 타셔놓고 왜 이렇게 빨리 가요 하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도대체? KTX 타놓고 왜 이렇게 빨라요 하면 그 뭐라고 해줘야 됩니까? 아니 왜 그런 걸 모르고 타셨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되게 어이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아니 원래 그런 종목인데 지금 빠르다고 이렇게 한탄을 하시고 힘들어하시고 하면은 이거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원래 이 종목은 빠르고 원래 변동성이 심한 종목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키스트라고 하는 이 기업은 예전부터 변동성이 워낙 심해서 이런 종목들은 초보자분들이 사가지고 수익을 내거나 매매하시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부터요. 키스트가 네. 뭔 기업인지 알고 계세요? 엔터주. 네, 엔터주고 뭐 지금 뭐 이렇게 네. 드라마 제작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기업인데 이 기업이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의 더글로리라던가 여러 가지 뭐 이제 컨텐츠들이 좀 잘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살짝 올라온 경향은 있어요. 거기다가 SM 뭐 인수한다 하다 보니까 엔터주에 이렇게 바람이 불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 때문에 기대감이 생기긴 했으나 그 기대감이 올라왔을 때 요 고점에 사놨으니까 당연히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자리에 산 거예요. 이런 기업들 저점에 사서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했으면은 그 변동성을 조금 더 편안하게 즐겼을 텐데 이미 달리고 있는 시속 한 200km로 달리고 있는 그런 자동차에 갑자기 달려가서 올라타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 왜 이번에 차가 막 급브레이크를 밟고 뭐 빨리 올라가고 왜 이러는 겁니까? 라고 하면은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지금 변동성이 어차피 심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되고 특히나 이제 요즘과 같이 지수가 막 오르락 내리락 막 변동이 좀 심하잖아요. 어제도 푹 빠졌다가 오늘 갑자기 급등 나오잖아요. 그죠? 예. 이런 시장에 얘들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쪼그라들었다가 갑자기 이런 거라도 사야 될까 싶다가 막 진짜 막 혼란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주가 변동은 심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 길게 본다면은 그냥 가만히 가지고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비중이 좀 많으신 편이기 때문에 매도할 타이밍을 잡기가 영 어렵다 하면은 저는 한 10,000원대 이상에서부터는 그냥 매도를 한 절반 정도 걸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비중이 좀 너무 많으세요. 이거는 좀. 그냥 그냥 네, 그냥 어저께도- 걸어 놓으세요. 그냥 뭐 신경 쓰지 말고 걸어 놓으세요. 어저께고 뭐고 그냥 걸어 놓으세요. 그냥. 그냥 걸어 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10,000원 이후서부터요. 10,000원 이상이면 참 좋겠죠. 10,000원부터는 저는 그냥 매도를 걸어 놓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시길 추천드리고요. 요 기업은 결국은 6,000원까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는 걸 과거의 흔적을 보니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6,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더 사면 되는 거를 굳이 여기서부터 10,000원에 30%로 들고 있을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의 절반 정도를 그냥 매도 걸어 놓아가지고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급등 나와가지고 내 10,000원 정도의 터치가 된다면은 한 5% 손절은 괜찮잖아요.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비중을 먼저 줄이시길 바라겠고 조금 떨어지면 그때 다시 사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왕 엔터주라든가 이런 것들 투자하실 거면은 키스트라는 이 기업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고 조금 큰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키스트보다는 다른 기업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네. 그게 6,000원까지 진짜 또 떨어질 수 있나요? 주식은요, 이 종목이 그냥 0원까지 갈 수 있다 생각하면 돼요. 삼성전자도 지금 6만 원대, 5만 원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거 네. 2,000원까지 떨어진다 해도 아무 문제 없는 기업이고 아무 상관없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안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떨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그 태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질 거에 대한 대비를 해라라는 뜻인 거잖아요. 지금 비중이 많다는 것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어떤 게 궁금하세요? LG화학 74만 4천 원에 10%거든요. 74만 4천 원에 10%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날 못 봐가지고 못 나왔거든요. 네. 뭐 제가 상담 방송을 진행하면서 뭐 나오려고 했는데, 팔려고 했는데, 살려고 했는데, 안 살려고 했는데, 이러려고 했는데, 이런 말 잘 안 들어요, 저는. 그런 말 하면 그냥 뭐 듣질 않아요. 대답도 잘 안 하고 제 할 말 해버립니다. 팔려고 했으면은 팔지 그랬어요. 나오려고 했으면 나오려고 했으면 나오지 그랬어요. 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보면은 내려가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올라갈 때 파세요라는 상담 정말 많이 합니다. 올라오고 있을 때 제발 좀 파세요. 더 올라갈 걸 같다, 뭐 이럴 것 같다라는 생각에 너무 휩싸이지 마시고 욕심내지 마시고 올라오는 도중에 매도하시는 게 정답입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지나간 일이고 엎어진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나 이 LG화학이라고 하는 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았으면 나오려고 했는데가 아니라 분명 반드시 나왔을 겁니다. 왜? 이런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몰랐기 때문에 나오려고 했다가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가져갔을 거예요. 저 같으면 무조건 팔았거든요. 왜냐? 네, 맞아요. 이런 자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항과 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지금 최근에 만들어졌던 고점 자리가 이거 2022년 12월, 11월경에 만들어졌던 고점 자리가 14만 원대예요. 그죠? 네. 그 자리까지 다시 올라오게 되면요. 저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고점이구나.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고점이고 사람들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자리구나. 그러니까 이 자리만 되면 사람들이 팔구나. 그러니까 떨어지는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다시 이게 74만 원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여기서 또 비싸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내가 팔아야 되겠다라고 당연히 결정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하면 그런데 여기서 뉴스를 보고 현혹이 되면은 와 요즘에 2차전지 관련주가 급등 나오니까 LG화학도 다시 가지 않을까? 에너지솔루션 지금 난리가 났으니까 이것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기대감에 차트를 보지 않고 해야 될 걸 안 하게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보지 마라, 뭐 차트를 보라, 뉴스를 보지 마라라고 하는 게 사람은 결국 어쨌든 주식은요 가격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주는 어떤 심리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뉴스를 현혹이 되면은 팔아야 될 자리에서 못 팔게 되고 사야 될 자리에서는 못 사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또 사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막 사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왜 샀는지 전 진짜 모르겠어요. 그냥 따라 붙은 것밖에 안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LG화학은요 74만 원짜리 이 자리에서는 일단은 매도를 해서 만약에 여기가 돌파가 되면 그때 다시 사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때 돌파가 되면 이제 여기가 저점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74만 원 되면 사고 올라간 팔고 74만 원 되면 사고 올라간 팔고 이렇게 반복을 해서 수익을 내면 되는데 지금은 그 아랫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반대로 74만 원 되면 떨어지고 74만 원 되면 떨어지고 하는 자리예요. 네.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이제 이 자리가 저점이 되는 거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이 자리가 고점이 되는 거구나. 그럼 난 지금 고점이 될 수도 저점이 될 수도 있는 자리에서 아래쪽에 있는 타이밍이니까 고점이겠구나 생각하고 74만 원이 되면은 더 가겠지가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매도요. 그럼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럼 뭐 팔아야 되는데 뭐예요?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럼 최근에 이제 다시 또 올라와서 74만 원 정도 올라와서 다시 또 이 75만 원을 뚫고 가지 못하면 뭐 해야 될까요? 75만 원 뚫으면 제가 좋다고 했는데 뚫지 못하면 뭐라고 했죠? 이 자리가 고점을 했습니까? 저점을 했습니까? 고점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매도해야죠. 그럼 또 팔라고 했는데요 라고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하죠. 네, 그 다음번 올 때는 여기 75만 원 못 들어오면 네. 매도하시고 나중에 떨어지면은 이 흐름 따라가지고 65만 원대 다시 사시던지 아니면 75만 원 안전하게 뚫고 난 다음에 떨어지면 75만 원대 다시 사면 돼요. 그렇게 매매하면 되는 네. 거예요. 멘토님 그러면 74만 원은 올까요 그러면?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지수가 빠지면 그냥 그대로 밀려 내려가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과 그런 리스크들을 감안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매도하셔야 돼요. 대신에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으면 여기서 올라가는 그런 어떤 수익과 기회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요 리스크를 감안하고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떨어질 거 각오하고 사서 들고 가는 게 맞는 건데 무조건 74만 원 본전 올까요? 라는 그 확실한 대답을 원하시는데 저는 그런 대답 해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막 점쟁이처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떨어질 때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해놓으세요. 떨어지면 지난 저점 69만 원 무너질 때 손절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손절하신다 생각하고 떨어져도 내가 장기 보유 한번 해볼래요라고 한다면 사실 이 종목을 50만 원짜리가 이제 차트상으로 저점이니까 저기까지 빠지면은 그때 매수를 해서 장기 보유라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사실 사서는 안 되는 자리예요. 왜 사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지고 하시다가 69만 원 무너지면 손절하시는 게 좋겠고 75만 원 뚫으면은 그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뚫으면 가져가자. 그러니까 보고 대응하라라는 전략을 드리는 거지. 본전 옵니다. 75만 원 뚫습니다. 69만 원 내려갑니다라는 확정을 짓는 게 아닙니다. 보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휴림 로봇이요. 휴림 로봇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700원에 50%요. 비중이 좀 많네요. 그죠? 네. 일단 비중이 이렇게 많으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대응 전략 짜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일단 특히나 휴림 로봇이라는 이 기업 자체도 적자가 좀 많이 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기업은 아니고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챗 GPT라든지 AI라든지 우리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공장 자동화 시설 이런 거 만든다 이야기해가지고 로봇 관련주들이 막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흔들리고 있는 과정에서 시청자님은 매수를 하셨지만 좋은 기업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기업이 올라가려면 어차피 적자 나고 있고 어차피 기업은 안 좋기 때문에 이대로 아무 이슈가 없이 진행이 된다면 주가는 계속 밀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 할 만한 뉴스가 만약 없다면은 사실은 이 종목은 밀릴 것이다. 일단 로봇 관련 이야기가 조금 나와준다면 다시 한번 나와준다면은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차트상으로만 흐름을 체크를 해 본다고 했을 때요. 지금 이 자리가 2,500원짜리가 지금 무너질 듯 말 듯 하고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리고 무너지고 있는 단계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단기 쌍봉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이런 급등하고 난 다음에 차트 모양은요. 업황이니 시황이니 전망이니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기업은 지금 적자가 나고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엉망진창인데 주가만 급등 나온 걸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업황, 전망, 기업 가치 이런 건 별로 쓸모가 없는 이야기들이 되는 거고 오로지 차트로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로 봤을 때 이 쌍봉 만들고 빠져버리게 되면 2,000원까지 또는 1,800원까지 밀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올라오려면 힘이 좀 많이 필요한데 그렇게 나오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 라는 분석을 해볼 수 있어요. 그 말을 결국 무너질 때 비중을 줄이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오늘 내일 중이나 이번 주 중일 것 같아요. 2,400원 무너지면 저는 비중을 억울하시겠지만 절반 정도라든지 전량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분의 2 정도까지는 비중을 줄이셔야 그 다음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2,400원이 무너진다면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비중을 안 줄이고 와서 밑으로 내려갔다 갑자기 급등 나와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런 예상치 못한 어떤 도박을 하고 싶진 않네요, 저는. 그래서 안전하게 하려면은 손실이 좀 나더라도 비중을 줄이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굉장히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설명해 드리고 싶고 2,400원이 무너진다면은 저는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라. 만약에 지금 최근에 지수가 조금 이렇게 올라오면서 반등이 조금 이어진다면 아마 얘도 2,600~7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그때는 수익 내려고 하지 말고 비중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비중부터 빨리 줄이시는 게 좋고 이 기업은 오래 가면 오래 가져갈수록 안 좋을 겁니다. 왜? 적자가 심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빠르게 단기적으로 대응을 짜셔가지고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상담은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 일정을 보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도 제가 강연을 갑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제가 수원으로 갑니다. 수원 컨벤션 센터 204호 회의실에서 여러분들 오후 1시에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요일에도 제가 강연을 가죠. 일요일은 종로 토즈 5층 세미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또 1시에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최근 장세에서 최근 흐름을 보면요. 비중을 좀 크게 실으시면서 적자 종목 또는 도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돈만 벌면 될 것 같으면 은행을 털지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은행 털면 잡히면 깜빵 가잖아요. 우리가 감옥 가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근데 안 걸릴 수도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슨 대화가 되는 거죠?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작전주, 세력주, 적자 종목, 그런 테마주 잡아가지고 대박 날 수 있지만 안 됐을 때 어떡할 거냐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될 수도 있잖아요.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은행 털어가지고 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은행 터세요. 라고 하면 그건 아니죠.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대화입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안전한 것에 대한 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오프라인 강연에서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안전에 대한 대비를 해놓고 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싶으니까요. 오셔서 많이 배워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또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S 이커머스라는 종목을요. 지금 매수가가 4,676원이고요. 4,600이죠. 4,676원에 8%네요. IS 이커머스라는 종목이죠. 자, 일단 4,676원이면 이거를 왜 이런 어정쩡한 자리에 사셨을까요?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하고 사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기업을 요 자리에 사셨다라는 것은요, 뭐 딱히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이 기업도 사실 적자가 나고 있고 최근에 장는 돈 벌었어요. 1억이요. 그러니까 47억씩, 14억씩, 60억, 78억씩 이렇게 날려먹다가 1억 딱 벌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좋게 보셨나요? 전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기업은 일단 당장 나쁠 건 아닌 게 뭐 빅데이터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테마성으로 봤을 때는 끝난 기업은 아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기업도 지금 보면은 IS 이 네트워크 이런 뭐 기업들이 또 대주주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까지 나쁘다 할 수는 없는데 회사가 어쨌든 돈을 못 번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가치로 올라가긴 힘들어요. 그냥 오로지 테마로만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가 말했던 거예요. 아니 이런 거 사가지고 수익 낼 수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소매치기 하시고 강도짓 하시라니까요. 안 걸리면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 기업도 적자가 나고 무너지고 있는데 상패만 안 되면 돈 버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급등 나오면 돈 버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고 계시는 걸 굉장히 떳떳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기업을 올바르게 안전하게 철저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돈 벌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해요. 그 말은 결국 차트상으로 기술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는 결국 이 3,400원짜리가 아직 바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이 나오려고 한다면 사실 거래량이 좀 더 많이 나와야 되고 바닥 나올 자리는 3,000원 정도 자리로 보여지거든요. 그 말은 저기까지 내려가야 겨우겨우 뭔가를 수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추가 매수를 하려면은 3,000원에 가깝게 해야 되고요. 추가 매수하기 전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은 빅데이터 관련주가 급등 나올 수 있을까를 스스로 분석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그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해야 돼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빅데이터 관련주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AI의 모든 데이터는 빅데이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3,000원에 가깝게 내려온다면 저기서 흐름을 좀 더 살펴보고 추가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닐까. 대신에 이제 언제 어떻게 이야기 나올지는 몰라요. 그리고 이 기업은 가치가 별로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그래서 저는 3,000원짜리라고 일단은 제시는 해드리지만 저기가 된다라고 보장은 하지 않습니다. 저 자리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보고 해야 되고 아니면 아닌 대로 더 아래에서 아니면 그 위에서 추가 매수 자리를 좀 노리셔가지고 해야 된다. 만약 3,000원까지 안 떨어진다면 추가 매수 안 해도 본전 탈출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수익도 약간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000원까지 오지 않으면 추가 매수 생각은 하지 마라. 3,000원까지 온다면 저기서부터는 그 아래쪽으로 추가하면서 포인트를 찾아보자. 대신에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 그 전에 만약에 빅데이터 관련주 이야기 나오면서 이상급등 나와준다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도박을 했는데 도박 운이 따라줬군요. 라고 생각하시면서 5,000원 이상에서 매도하시면은 깔끔하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후성입니다. 후성이라는 기업이고요. 15,1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13% 정도 이렇게 매수하셨다라고 하셨는데 후성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자동차 부품 관련주죠. 그래서 자동차 쪽으로 엮여 있다 보시면 되고요. 뭐 철강, 반도체 뭐 이런 쪽으로 다 들어가는 이제 그 2차 전해질 때문에 전기차 쪽으로 엮여가지고 올라가는 기업입니다. 뭐 여기저기 산업에 많이 쓰이는 이제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영업이익이 지금 최근에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좀 특징이 되는데 요렇게 눈부시게 성장된 저 영업이익은 이미 보통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그러니까 흑자가 나다가 적자가 나는 기업은요. 그게 주가에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흑자 전환을 하면 주가가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적자가 꾸준히 났던 기업들 말고요. 흑자가 나고 있다가 적자가 난 기업은 그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반대로 흑자가 나고 있던 기업이 더 흑자가 나가지고 좋은 기업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와 버리면 이미 반영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영되고 떨어진 상태가 되어 버리는 거죠. 후성은 아직까지는 뭐 사실 뭐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산업 자체가 무너지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굉장히
커갈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 영업 전망으로 봤을 때 이 기업은 좋아요. 아까 다른 기업들은 차트만 이야기했다고 한다면요. 이 기업은요. 모든 산업에 거의 들어가는 이제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침체가 오고 경기가 조금 둔화가 된다고 했을 때 저점이 만들어지고요. 그 이후에 다시 또 기저효과라고 했죠. 지금 좀 안 좋아졌다가 나중에 조금이라도 더 좋아진다면 지금보단 주가가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복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대에서는 매수해 놓는 것이 좋은 거죠. 이 네모 박스권이죠. 네모로 이렇게 색칠한 곳이요. 그 말을 15,000원은 조금 약간 일찍부터 들어간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후성이라는 기업은 지금부터 사서 모아가지고 나중에 올라갈 때 그냥 수익을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투자하시면 좋은 기업이 되는 거였겠죠. 그 말을 남들은 지금부터 들어가도 되지만 시청자님은 1차 매수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분할 매수를 한다면은 좀 더 아래쪽이 10,000원에 가까운 자리를 추가 매수 자리로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10,000원까지 떨어진다면 좋은 기업이 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중을 25%에서 30%까지 늘리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10,000원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10,000원에서 언저리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000원 언저리를 일단은 추가 매수 목표가의 자리로 잡아놓고 그 이상에서는 추가 매수 안 해도 괜찮다. 일단 10,000원에서 추가 매수하는 것을 노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K요. SK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9만 원 10%입니다. 19만 원에 10%요? 네네. 혹시 추가 매수 안 됩니다. 예. 일단 이런 SK와 같은 이런 자리들은요. 제가 상담을 할 때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이 까만 선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차트를 잘 보고 못 보고 필요 없습니다. 전 차트 잘 모르는데요. 필요 없습니다. TV 혹시 보고 계세요? 네네. 까만 선을 보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네모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모를 그려놨는데 이게 2014년부터 지금까지의 가격의 흐름이에요. 네모 네네. 보이세요? 예, 보입니다. 네. 자, 이게 지금 네모를 제가 이렇게 까만색으로 좀 더 두껍게 해서 까만색 말고 빨간색으로 좀 더 두껍게 해가지고 이렇게 네모를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자, 이 네모 자리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주가 흐름인데 까만 선이 시청자님의 매수가예요. 가로선이요. 자,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것 같아요? 그 박스권에서 어떤 자리인 것 같아요? 비싼 자리인 것 같아요? 낮은 자리인 것 같아요? 약간 상단일 것 같습니다. 상단이라고요? 다시 한번요. 자, 지금 잘 모르고 계신 아니요, 것 같아서 아니요. 예, 상단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지금 뭔가 좀 안가를 가보셔야 돼요. 예. 예, 이건 지금 상단이 아니고 누가 봐도 하단이잖아요. 그죠? 빨간 하단입니다. 네모네에서는. 예. 그럼 하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박스권 하단부에 내가 매수라니까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죠? 아니, 내가 싸게 산 거 아니에요? 최근 거의 뭐 근 10년 동안에 보면은 근 10년 동안의 가격 중에선 제일 싼 게 맞거든요. 그죠? 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10년 동안 만들어진 저점, 10년 동안 믿어왔던 저점 자리가 무너지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를 몰라요. 10년 동안 여기는 저점이라고 믿어왔던 자리예요. 18만 원대에서 20만 원대 이 자리가 저점이라고 믿어왔던 때인데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는 손절해야 되는 자리인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물어보는 건 차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 주식시장에선 전망과 업황보다 중요한 건 이런 가격이 주는 심리의 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저점 자리가 무너지면 손절하라라는 것은 주식 교과서에 나와요. 그럼 이렇게 물어봅니다. 2020년에도 무너졌는데 올라갔잖아요. 저 때는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차트를 무시하는 하락이 나왔던 거예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고 손절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변수가 생겨서 폭락을 한 거지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계속 무너뜨리고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아무런 리스크가 없는데 그냥 저점 깨고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지지를 할 생각이 지는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왜 합니까? 하락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자리에서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사면 안 되는 거죠. 샀다 하더라도 무너질 땐 빨리 손절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매수를 제가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반등 나오면 18만 원대부터 바로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SK란 기업이 좋은 기업인 건 맞아요.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고 아주 좋은 기업인데 이렇게 저점을 무너뜨리게 되면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차트는 무너지고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기업을 싸게 사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를 안 여보세요? 받으면은 넘어가도록 하려 했는데 전화를 받으셨네요. 딱 3번까지 물어볼래 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프리카 아프리카 TV 매수가랑 비중이요? 85,000원이요. 비중이요?
8만 5천원 30%. 자, 일단 아프리카 TV가 최근에 이렇게 많이 내려왔어요. 저는 아프리카 TV가 일단은 너무 경쟁사가 많아졌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아프리카 TV에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냐라고 하면은 수위가 높아졌어요. 요즘 아프리카 TV가 이렇게 주고 있는 어떤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수위가 상당히 낮은 편, 그러니까 제재가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캠이라고 그래요. 여자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야한 옷을 이렇게 입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방송들이 역캠이다 보시면 되는데 그런 방송들이 점점 커지면서 오히려 또 이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감안을 해본다면은 아프리카 TV라는 이 자체의 플랫폼도 성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스로 돌파구가 좀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너무 보수적인 운영을 하는 관점에서 조금 더 개방적인 관점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 말은 결국은 이 자리가 밑에서 매집이 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든 거지 단기적인 관점으로 뭔가를 대응하기에는 좀 어려운 기업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말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로 본다는 게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주가라는 게 상당히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 85,000원으로 내가 매수가를 고정시켜 놓고 기다리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 지금 이 자리에 30%가는 저는 좀 비중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라올 때 85,000원부터 9만원 사이 요 언저리에서 비중을 한 3분의 1에서 한 절반 정도까지 줄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렇게 줄이고 난 다음에 65,000원이라든지 65,000원 이하까지 내려온다면 비중을 30% 또는 그 이상 늘리시는 것을 추천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멀리 보면 멀리 볼수록 이렇게 가격을 조금 더 이렇게 낮춰서 가져간다라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요 기업을 장기로 보고 가져가기는 나쁘진 않으나 지금 당장에 85,000원이란 가격으로 들고 가기에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매수가를 조금 조정하자. 올라올 때 좀 팔아내가지고 밑으로 내려올 때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혹여나 아프리카 TV라는 이 기업이 5만 원까지 내려간다면 저는 비중을 50%까지 늘리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려올수록 나쁜 기업이 아니라 내려올수록 많이 사서 매수가를 낮춘다면 그 이후에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MCNC요. SMCNC고요. 네. 매수가랑 손해가 비중이요? 많아요. 네, 많겠죠. 얼마죠?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50%고요. 네, 5,290원이요. 5,290원이요. 네. 이건 손해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기업을 이렇게 사시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게 되면 앞으로 계좌는 무조건 박살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주식을 하는 내도록 돈 날릴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식을 그만두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망할 게 뻔히 보이니까 그만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담배를 많이 피시거나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보면 뭐 간암이나 폐암에 노출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의사를 만나러 왔는데 아니 저는 하루에 담배를 한 3갑씩 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폐암이 걸렸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은 담배를 끊던지 계속 펴가지고 생을 빨리 마감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지금 그거예요. 매매 계속 하셔가지고 돈을 빨리 탕진시켜가지고 주식을 그만두시던지 아니면 지금 그만두던지 아니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그만두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담배를 끊으면서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기 시작을 한다면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게 되면은 앞으로 미래는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주식 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라 현실인 거예요. 네. 지금 SM이 그 하이브라든가 뭐 카카오라든가 인수한다 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여기서 수익 낼 수 있지 않을까? SMCNC가 네. SM 스튜디오 대주주니까 여기 관련주니까 네. 급등 나오지 않을까? 그런 네. 우리가 굉장히 좀 이렇게 혹하는 마음에 사신 거거든요. 이게 네. 투기라고 맞아요. 불러요, 이런 거를. 네. 그리고 이런 걸 불나방 매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아요. 지금 당장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힘들고 다 사실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면은 이제는 정말 미래가 없기 때문에 당장 저는 이제 그만둘 각오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다짐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기업도 매니지먼트고 엔터주라든가 영상 콘텐츠 관련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당장의 주가가 이제 최근에 해프닝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급등 나왔다가 빠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건 사면
절대로 안 되는 건데 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지. 사실은 이거는 잘 보세요. 이 해프닝이 없었으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간 것뿐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지금 TV 보고 계시나요 혹시? 네. 그럼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원래 3,000원에서 3,500원 사이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던 종목이었어요. 근데 SM 인수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지금 원래 있던 자리까지 간 것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하면은 지금 최근에 급등 나왔던 이 자리는 없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네. 없었어야 하는 신기루와 같은 이 신기루를 누가 잡은 거예요? 제가요. 예. 그러니까 이건 최악이라는 거죠. 이 신기루를 잡아버렸으니까 우리가 귀신에 홀린 사람밖에 더 되는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답도 안 나오는 매매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이 자리에서는 이제 컨텐츠 관련 이런 쪽으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그쪽으로 본다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대신에 이런 해프닝이 있으면은 주가가 복구되는 데까지 원래 만약에 3개월 안에 올라갈 주식이었다고 한다면은 이런 해프닝이 있으면은 6개월 막 7개월이 걸려버려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프닝이 있으면 원래 있던 가격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들도 생겨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다 감안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비중을 혹여나 SM 관련 이야기들이 아직 카카오라든가 이런 거 뭐 완전히 이제 카카오 쪽으로 넘어갔긴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계열사 정리라던가 뭐 이런 이야기들로 인해 가지고 이후에 한 4,000원대 이상까지 한번 급등이 나와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수하고 나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지 그런 거 발표하다 보면은 SMCNC라든지 뭐 자회사 이야기들이 한 번씩 거론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이슈로 4,000원까지 급등 나오면 저는 비중을 빨리 줄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손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줄이시고 밑으로 내려가게 되었을 때 3,000원이라든가 2,500원까지 내려가면은 컨텐츠 관련주 나쁘지 않고, 이 기업도 영업이익이 코로나 때는 적자가 났지만 그 이후로는 그래도 나름 선방을 해내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감안해 볼 때 3,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조금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그 말은 위에서 비중이 줄어야 추가 매수가 가능하지 지금은 추가 매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반등이 나올 때 비중을 줄여야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 비중 못 줄이면은 추가 매수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시청자님 여기서 더 사기가 겁나고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정리하는 것보다 4,000원까지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4,000원 정도에서 저는 타협보고 내 잘못이지 뭐 하고 타협보고 매도하시고 비중을 조금 이렇게 줄이시는 게 어떨까. 만약에 SMCNC라는 종목으로 수익을 꼭 안 봐도 된다면 저는 4,000원 자리에서는 또는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로 슈팅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4,000원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 흐름 보고 매도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을 좀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투자하시지 마시고 이 금액 다 빼시고 공부 좀 하시는 거 어떨까요? 네. 이렇게 하시면 답이 안 나와요, 진짜로. 그러면 지금 아예 정리하고 다른 걸로 그냥 갈아탈까요? 다른 걸로 갈아타봤자 또 이런 거 잘 살 거 아니에요. 매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다른 걸 사봤자 또 이런 거 사갖고 또 물리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잘 정리하셔가지고 매수를 어떤 걸 하면 내가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조금 더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연구하시고 배운 다음에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네, 지금 여기서 손실난 거 빨리 메꾸고 싶겠지만 지금 그 메꿀 수 있는 실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장에서 일단 한 발 뺏어서 나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실력을 좀 키우고 돌아오세요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가온 칩스고요. 가온 칩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27,600원에 5%요. 얼마요? 27,600원에 5% 돼요. 네, 매수를 최근에 하셨네요. 네. 제가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죠. 신규 매수 좀 하지 마세요. 지금 물리는 종목만 자꾸 많아집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제가 시황 설명해드리면서 가만히 있으세요. 지금 반도체 관련주니 AI 관련주니 2차전지 관련주니 급등 나오더라도 사지 마세요. 어차피 물리는 종목 하나만 더 늘어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최근에 매수하시니까 또 물리는 종목 하나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렇죠. 왜 이러냐는 거죠. 굳이 안 해도 될 거를 왜 이렇게 사셔서 고생을 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가온칩스라고 하는 이 기업을 안 사는 게 베스트였고요. 가온칩스라고 하는 이 기업은 품절주라고 불러요, 우리가. 왜냐하면 주식수가 일단은 1,180만 주가 발행이 되어 있고 그중에 57% 그러니까 660만 주가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00만 주 정도만 이렇게 유동주식수로 이렇게 나와 있다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1,000만 주 이하라든가 800만 주 이하로 떨어지면은 주식수가 좀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물량이 좀 없어가지고 조그만 매수세에도 급등이 나오고 조그만 매도세에도 급락이 나오는 그런 변동성이 심한 종목이 되어버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품절주들은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별로 매수를 하지 않아요. 어떤 때 올라오냐면은 장이 좀 안 좋거나 장이 좀 삐리할 때 올라오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결국은 장이 안 좋을 때 올라와 놓고는 결국 장 좋아질 때는 여긴 다 외면당해요. 왜냐하면 이런 골목가게 안 봐요. 대형마트 이런 데 보는 거죠. 네. 우리 그 드라마도 뭐 정말 재밌는 시청률 높은 쟁쟁한 그런 어떤 드라마들이 나올 때는 우리가 뭐 1일 연속극이라던가 뭐 이렇게 재미없는 드라마는 잘 안 보잖아요. 그죠? 근데 네. 뭐 볼만한 드라마가 아예 없을 때는 어때요? 이거 재밌을까 싶어갖고 여기저기 채널 한번 돌려보죠. 그죠? 시청률이 별로 안 좋거나 이상한 방송사 거도 한번 보잖아요. 그죠? 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은 주도주가 별로 없고 이렇다 할 만한 메리트 있는 종목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품절주로 사람들이 눈이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매수세를 불러일으키면 시청자님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과 사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네. 이런 기업들은 결국 공평하기 때문에 주도주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얘는 올라오질 못합니다. 그냥 계속 하염없이 빠져 있어요. 그냥. 그러면 이런 기업을 우리가 사서 고생할 이유가 도대체 뭐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 단타가 가능한 사람들은 실력이 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실력이 있는 네. 사람들은 이런 종목을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단타가 가능한 사람들은 제가 늘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실력이 있는 분이 있고 실력이 없는 분들이 있겠습니다. 실력이 있는 분들은 마음껏 단타하셔도 좋습니다. 스스로 종목 발굴도 될 거고 어떤 기업을 어떻게 사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고 차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시니까요. 근데 이 종목을 사가지고 상담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단타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청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타는 다시는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하지 말라면 그냥 하지 마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고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고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점 명심하시면 좋겠고 단타를 하실 때는 차트를 잘 봐야 돼요. 이 차트가 22,200원, 22,500원짜리가 지금은 최근에 만들어졌던 2월의 저점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지금은 지지가 되어준다면 단기 급등이 한번 나와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처럼 시장이 조금 안 좋을 때, 불분명하게 안 좋을 때는 품절주들이 한번 급등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27,600원이 본전 자리까지 올라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네. 얘가 이제 리스크가 뭐냐면 밑으로 더 빠져내려갔을 때의 문제인데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 2만 원 자리에서는 반등이 나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 대응이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를 한다면 2만 원 자리에서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품절주다 보니까 추가 매수를 했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다가 2만 원까지 떨어지면은 좀 시간 좀 많이 내가 버리겠구나 생각하고 2만 원 자리 자리 잡는 걸 보고 추가 매수 고민을 해가지고 대응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 2만 원 자리에서 추가 매수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된다면 전화를 주셔야 돼요. 지금 시청자님 제 도움 없이는 이건 못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력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2만 원짜리 내려가면은 추가 매수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좀 체크해보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만 원까지 내려가면은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혹여나 이상 급등이 나와 버리게 된다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저는 빨리 매도하시고 이런 종목 하지 마시고 지금 당분간은 주식을 좀 쉬세요. 안 하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만 원까지 내려오면 전화 주시고 반등 나오거나 네. 급등 나오면은 본전 정리하시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상담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시장이 올라왔을 때 2차 전지 관련주니 AI 관련주니 뭐니 그런 거 사지 마라. 사봤자 여러분들 물리는 종목 하나만 더 늘어날 뿐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 상담방송 보면 재밌죠. 전부 다 새로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전화가 오잖아요. 하지 말라는데 왜 합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놀리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최대한 손실이 나지 않도록 또 힘든 시장에서 고생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하지 마세요. 지금은요 여러분들 안 하시는 게 오히려 건강에도 좋고 계좌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역시 관망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지켜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핸드폰으로 이런 문자나 전화를 받으셨나요? 카카오톡에서 이런 채널을 보셨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전화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 대표번호 1644-6646 이외의 번호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 번호로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해 주시길 바라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